국물이 끝내줘요. 깨끗하게 씻어 그냥 끓이기만 해도 시원한 맛이 제대로 우러나는 최고의 식재료 홍합. 찬바람 불기를 오매불망 기다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홍합이라는 것에 반론은 없을 터. 바다에 살면서도 짜지 않고 담백한 맛을 내 담치라고도 부른다는데, 건강밥상 오늘은 바다가 내어준 보약 홍합과 함께한다. 홍합에는 항산화, 항염증 물질이 풍부하고 글루코사민, 오메가3, 비타민 C와 E, 비타민 D 등의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이는 관절의 강직을 이완시켜주고 관절의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홍합은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을 완화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고요. 피부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살이 붉어 붙여진 이름 홍합. 그 중에서도 맛있는 암놈은 노란색, 수놈은 흰색으로 구별할 수 있다. 홍합으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콩나물과 홍합이 찜의 진수를 보여준다. 매콤하고 칼칼한 맛이 돋보이는 홍합 콩나물찜.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평범한 달걀찜은 가라. 색다른 맛이 살아있는 홍합 달걀찜. 오늘 홍합으로 찜했다. 쌀쌀한 날씨에 뜨끈하고 뽀얀 국물 생각나시죠? 뭘까요? 바로 홍합 조개 국물인데요. 오늘은 홍합 조개 국물이 들어간 뜨끈한 홍합 콩나물 볶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합은 살이 붉으면서 통통하고 윤기가 도는 것이 좋다. 또 비린내가 나지 않는 것이 싱싱한 홍합이다. 요리에 쓰일 홍합은 깨끗이 씻어 수염을 제거하는데, 모래바닥에 살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해갑까진 필요 없지만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손질하면 훨씬 더 깨끗한 홍합을 맛볼 수 있다. 껍데기 이물질을 씻어준 후 족사는 잡아당겨 제거한다. 홍합 손질할 때에는 겉에 보이는 수염을 잘 제거해야 되는데요. 이 수염이 있으면 나중에 질기거든요. 그래서 두세 번 횟감도 해주시면서 수염 제거 꼭 기억하세요. 찜에 들어갈 콩나물도 손질하자. 뿌리를 제거한 후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뺀다. 달큰한 맛을 낼 대파는 초록 부분을 어슷하게 썰고 홍고추는 총총 편 썰어 준비해 놓는다. 이제 냄비에 물 2컵과 청주를 넣고 홍합을 삶아내는데, 너무 오래 삶으면 알맹이가 줄어들 수 있으니 10분 정도로 삶아내는 게 포인트. 잘 익은 홍합은 살만 말끔하게 발라낸다. 홍합을 부칠 때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넣으면 육수가 진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작은 양의 물을 넣고 끓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큰 볼에 다진 마늘과 설탕, 통깨와 참기름,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넣고 찜에 들어갈 베이스 양념장을 만들어둔다. 이제 팬에 기름을 두른 후 양념장을 넣고 먼저 살짝 볶아낸 다음 매콤한 고추 양념에 홍합 육수를 붓고 콩나물과 채소를 넣어 재빨리 익혀준다. 아삭함이 살아있을 만큼 적당히 익으면 마지막으로 삶은 홍합과 전분물을 붓고 졸이면서 볶아준다. 홍합 콩나물 볶음에서 오늘 양념장을 만들었잖아요. 양념장을 기름에 넣고 살짝 볶아줘야만이 풋내가 없어지고요. 콩나물을 넣고 재빨리 볶아줘야만이 그 아삭한 맛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 넓은 접시에 매콤하게 잘 볶아진 홍합 콩나물찜을 올리면 오늘의 첫 번째 레시피 완성!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살아있는 홍합과 아삭한 콩나물이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홍합 콩나물찜. 밥도둑이 따로 없다. 홍합은 구하기도 쉽고요. 아주 착한 저렴한 가격이 또한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는데요. 또한 유럽이나 양식 음식에서는요, 최고의 재료로 손꼽히거든요. 오늘은 그 홍합을 이용해서 홍합 달걀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이 있는 홍합은 껍질끼리 부딪혀가며 씻어낸 후 밀봉에 냉장 보관하거나 살짝 데친 후 보관하는 게 좋다. 해감한 홍합은 흐르는 물에 2~3번 정도 깨끗하게 닦아내는데, 수염이라 불리는 족사는 잘라내는 것보다 떼어내야 홍합의 식감이 좋아진다.
홍합을 고르실 때 좀 크기가 큰 것 고르시는 게 좋고요. 또한 냄새 한번 맡아보시고 또한 홍합끼리 두들겨 봤을 때 맑은 소리가 아니라 묵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알차고 좋은 홍합입니다. 달걀찜에 들어갈 브로콜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방울토마토도 반으로 길게 잘라 준비해 놓는다. 손질한 방울토마토엔 소금을 뿌려 조물조물 밑간에 둔다. 이어서 달걀찜에 들어갈 육수도 만들어보자. 끓는 물에 가다랑어포를 넣고 불을 끈 후 5분 정도 우려내는데 가다랑어포가 모두 가라앉으면 채로 말끔하게 걸러낸다. 홍합 달걀찜에서 오늘은 갓소 육수 이용했는데요. 끓는 물에다가 갓소 넣고 5분 정도 뜸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갓소 국물이 없으면은 멸치 액젓 5ml 정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끓는 물에 맛술을 넣고 홍합과 브로콜리를 넣어 2, 3분 정도 익혀내는데 미리 살짝 익혀줘야 홍합의 비린 맛을 막을 수 있다. 잘 익힌 홍합살은 부서지지 않도록 껍질을 발라낸다. 이제 또 하나의 주인공 달걀을 풀고 가다랑어포 육수, 맛술과 소금 한 꼬집을 넣어 잘 섞어주자. 달걀찜의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채 여러 번 걸러준다. 홍합 달걀찜을 하실 때 체에다 여러 번 걸러줘야만이 아주 부드러운 찜을 먹을 수가 있고요. 홍합은 맨 마지막에 넣어줘야만이 질기지 않고 맛이 좋습니다. 밑이 넓적한 찜 용기에 달걀물과 브로콜리를 넣고 중탕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호일로 덮은 후 익혀준다. 센 불에서 끓이다 김이 나면 홍합과 방울토마토를 넣고 2분 정도 더 익혀주는데 맛은 물론 그 향이 가히 환상적이다. 색감도 살리고 맛도 업그레이드된 홍합 달걀찜. 연두부처럼 보들보들한 달걀과 쫄깃하고 담백한 홍합의 조합. 이 조합 찬성일세. 홍합에는 지방이 적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능 때문에 홍합을 자주 챙겨 드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고 심장병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홍합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은 식품이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위한 다이어트 식단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산지에선 싱싱한 회로도 먹는다는 홍합. 마늘, 파, 청양고추만 있다면 단숨에 탕으로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다. 찬바람이 짙어질수록 홍합의 빛깔은 더 붉게 물들어가는데 매콤한 어른 입맛이라면 홍합 콩나물찜, 순한 맛이 좋다면 홍합 달걀찜. 내 마음을 찜한 홍합에 빠져든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빵이나 과일은요, 구입한 지 오래되면 곰팡이가 피기 쉬운데요. 자, 이럴 때 이제 버려야 되나, 아니면 곰팡이 핀 부분만 도려내고 먹어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답은 버리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견과류나 콩류의 곰팡이는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빵에 핀 균사는요, 공중에 퍼지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피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감히 버리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 과일 중에 귤은 또 이제 곰팡이가 피기 쉬운데요. 귤에 핀 곰팡이는 또 두드러기나 발진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엔 보통 이제 귤을 박스째 구입해서 네. 먹잖아요. 근데 보관할 때는 신문지에 좀 나란히 펴가지고 닿지 않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 밑에 붙어있는 작은 주머니 담낭. 쓸개로도 불리는 담낭은 오른쪽 윗배와 갈비뼈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주로 담즙을 저장하고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는 게 주요 임무다. 이런 담낭에는 다양한 양성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
담낭의 양성 질환이란 담낭의 악성 종양, 즉 담낭암을 제외한 양성 질환들을 총칭해서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담낭 용종과 담석 질환들이 있습니다.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낭. 담낭 양성 질환에는 담석증 외에도 담낭 용종과 급성 만성 담낭염이 있다. 특히 담낭 양성 질환은 무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기 쉬운 담낭 양성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요즘에 고담배, 고칼로리의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술까지 함께 먹게 되고 또 겨울이라서 운동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간이 있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는 담낭 질환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담낭에 발생할 수 있는 양성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의 이상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담낭이 우리 몸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장기이고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담낭은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하는 기관으로서 간 밑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 밑에 조그맣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주위에는 소화기관인 위, 췌장, 십이지장 그리고 주요 혈관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담낭은 다른 말로 쓸개라고도 하는데 그 쓸개를 뚝 떼서 이렇게 보면은 본체가 있고 담즙이 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담관을 통해서 소장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이 담낭관에는 담즙이 나가는 양과 때를 조절하기 위한 헤이스터 밸브라는 것이 있어서 조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담낭이라는 게 우리 몸의 주요 기관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크기지만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담낭의 주요 기능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담낭의 기능은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하는 기관인데요. 담즙 배설을 조절하고 길이는 약 7에서 10cm 정도 됩니다. 용적은 50cc 정도 되고 담즙은 12지장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담낭의 주요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이제 담즙은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네.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담즙은요.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예. 담낭에 들어있는 담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소화 효소입니다. 우리가 효소요. 음식을 예. 먹으면은 소화를 돕게 되는 효소인데요. 간에서 생성되게 되고 그것은 수분이 거의 9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담즙염, 빌리루빈 그리고 지질과 무기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소한 빌리루빈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담주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서 담즙이 황갈색을 나타내게 되는 색소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노란색 물질입니다. 적혈구가 파괴돼서 노란색 물질인 빌리루빈이 형성되게 되면 그것은 담즙을 통해서 간에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담즙의 배출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담낭에 모여 있다가 우리가 기름기 많은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소장으로 배출이 되게 되고 지방질의 소화를 도운 뒤에 대부분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재흡수하게 돼서 간 문맥이라는 것을 통해서 간으로 다시 재흡수가 되고 일부는 전신순환을 통해서 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전체 약 95% 정도는 재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 정도는 대변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대변 색깔이 노란 이유가 담즙이 배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즙이 정체되는, 담즙이 안 나오는 그런 질환에 걸렸을 경우에는 회백색 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회백색 변을 보게 되면 이분은 담즙 배출에 문제가 있겠구나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 소화 효소인 담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담즙을 저장하고 있는 공간인 담낭이죠. 이 담낭에 발생할 수 있는 양성 종양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어떤 질환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주요는 담낭 담석과 담낭 용종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질병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담낭 선근종증이랄지 근만성 담낭염 그리고 유가종성 담낭염, 도자기 담낭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담낭 담석, 담낭 용종 이게 이제 가장 흔한 그 담석증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로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담석증의 주요 특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담석이 생성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대사 과정 혹은 빌리루빈 대사 과정 중에 콜레스테롤이나 빌리루빈이 과포화 상태가 되면 이것들이 뭉쳐지게 되고 핵화 과정을 거쳐서 담석이 만들어집니다. 주로는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고 미국 원주민과 백인, 흑인, 인종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적게 발생하는 걸로 봐서 인종별 그리고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담석증 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담석증 때문에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거든요. 네. 이 담석증 앓고 계신 분들 보면 뭐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뭐 소화가 안 된다. 저희 어머니는 심지어 복통도 좀 있으신 편이셨어요. 네. 이 담석증의 주요 증상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담석증의 증상은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소화불량이나 뭐 여러 가지 비특이적인 증상들, 복부 팽만감, 트림 같은 것들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것으로는 비특이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딱히 담석증이라고 특징 지어질 수는 없고 담석증의 특징으로는 명치 쪽, 심하부, 우상복부 통증이 있고 30분 이상의 지속적 통증이 담석증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석의 위치에 따라서 담석이 이렇게 담낭관을 막고 있으면은 담낭염에 의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담석이 담관을 막고 있으면은 담즙 정체 현상이 담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담관염의 증상이 황달 같은 담관염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담석이 췌관하고 만나는 유두부까지 내려와서 그쪽을 맞는다면 췌장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등 쪽까지도 아플 수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여성들이 남성보다 담석증의 위험이 좀 더 높다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특히 담석증을 좀 걸리기 쉽지 않을까 좀 우리가 의심해 볼 수 네. 있는 위험 인자들이 있을까요? 담석증의 위험 인자라고 밝혀진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여성 성별 자체가 위험 인자입니다. 네. 여성들은 임신, 경구 호르몬제 등으로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은 콜레스테롤 대사 과정 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담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인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과체중뿐만 아니라 급격한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 인자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이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받아볼 수 있는 진단법, 진단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크게 말씀드리면은 담석증의 진단은 영상 검사와 혈액 검사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혈액 검사는 담석증 때문에 생기는 담즙 정체 현상이나 염증 같은 것들이 혈액 검사에 반영되어 간 기능 검사 같은 것들이 이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은 복부 초음파 사진인데요. 여기 보이는 것이 간이고 그 옆에 이렇게 새까맣게 보이는 것이 이것이 담낭입니다. 네. 담낭 안쪽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돌인데 이 담석은 초음파가 투과되지 않기 때문에 뒤쪽에 이렇게 그림자로 새까맣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봤을 때 후방에 그림자 음영이 생기면서 담낭 안쪽에 하얗게 보이면 이것이 돌입니다. 그것을 CT로 보면은 간 안쪽에, 간 밑에 쪽에 이렇게 회색의 담낭이 보이고 그 안쪽에 하얀색 돌이 있습니다. 담석증은 CT로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MRI 기술로 조합하여 3차원 영상을 나타내는 기술이 바로 다기공명 담체관 조영술인데 이렇게 담낭의 모양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담석을 실제로 수술해서 담낭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노란색 담석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담낭 담석증이 있으면은 이제 위급한 분들은 이제 수술을 통해 이제 제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좀 시급하지 않겠다 싶으신 분들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담석의 치료는 일단 중요한 인자들이 있는데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그다음에 염증이 있다면 이것은 담낭을 떼어내야 되는 담낭 절제술에 적응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경과 관찰할 수도 있고 내과적 약물 치료가 가능하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담낭증 수술을 할 때 이게 좀 개복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 수술 방법도 좀 궁금해지네요. 예, 담낭을 수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개복을 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목적은 어차피 담낭을 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지만 네. 복강경 담낭 절제술은 작은 구멍 2개나 3개 정도를 뚫어서 담낭만 선별적으로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상처도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할 수 없는 경우들, 예전에 수술을 해가지고 안쪽에 유착이 의심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개복을 해서 해볼 수가 있고, 개복을 한 다음에 이 안쪽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이 간이고 그 밑에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것이 담낭입니다. 네. 이렇게 절제를 해내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담낭 양성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담즙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방을 소화시키는 것. 음식을 섭취하면 총담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는 담즙은 음식물과 섞여 지방의 소화 흡수를 촉진한다. 간의 아래쪽, 간의 우엽과 좌엽 사이 오목한 부위에 붙어있는 담낭. 담낭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양성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담석증이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5일 전부터 갑자기 오른쪽 위쪽 배가 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혹시 다른 증상은 없으실까요? 좀 열도 좀 나고, 그리고 오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명치 쪽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복부 초음파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최근에 받았을 때 그래서 담석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석증의 대부분은 무증상이 특징이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증상이라고 하면 바로 담관 산통인데 몇 시간 지속되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또 발열이나 오한이 동반되는 경우엔 담낭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환자는 33세 남자 환자로 우상복통과 발열, 오한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과거력상 초음파에서 담석증이 있었기 때문에 CT 검사를 하여 급성 담낭염을 진단을 하였고, 급성 담낭염의 치료로 복강경 담낭 절제술 예정입니다. 담석을 진단하는 1차 검사는 복부 초음파다. 초음파를 통해 담낭 담석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성을 파악하는데 담낭염 같은 담석의 합병증 진단에도 도움이 된다. 또 내시경적 초음파는 복부 초음파에서 확인되지 않는 미세 담석이나 담관 담석을 진단할 때 시행한다. 이외에 다른 질환이 의심될 때에는 복부 영상 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어디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제가 검진을 했는데요. 초음파에서 용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혹시 몸무게가 빠진다거나 하는 증상 같은 것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직계 가족 중에 담낭에 용종이 있다거나 담낭에 문제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어머님께서 담낭에 용종이 있으셨었습니다. 대부분의 담낭 용종은 병변만으로는 증상이 없다. 간혹 용종이 담낭관을 막았을 때 담석증 비슷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개는 콜레스테롤 용종이 발견되지만 용종 가운데 선종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환자는 28세 여자 환자로 담낭 용종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으로 초음파 검사상 담낭 용종이 의심이 되어 저희한테 내원을 하였고, CT 검사와 MRI 검사상 담낭 용종이 1cm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복강경 담낭 절제술 예정입니다. 담낭에 생긴 용종은 다른 장기에 생긴 용종과는 달리 조직 검사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담낭을 수술할 땐 환자의 증상과 용종의 크기를 기준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기적인 검진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한데 추적 검사 중에 용종의 크기가 커지면 담낭 절제술을 통해 용종을 제거할 수 있다. 담낭의 양성 질환 중 담석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염증을 나타낸다거나 증상이 없다면 경과 관찰을 해도 무방합니다만, 담낭의 용종성 질환, 그중에서도 이것이 선종이라면 추후에 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여서 적극적인 추적 관찰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증상이나 소화불량으로 시작하는 담낭 양성 질환.
간 췌장과 밀접한 공간에 자리하고 있어 질환이 악화될수록 담낭을 떼는 과정에서 담도 손상에 대한 합병증 위험률이 커진다. 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담낭 양성 질환. 꾸준한 관심이 치료의 시작이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담낭 양성 질환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겠는데요. 아까 이제 무증상 담석의 경우에는 우리가 우선 경과를 추적 관찰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십시오. 예, 담낭 담석증이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1년에 1에서 4% 정도는 합병증을 발생하게 됩니다. 네. 5년에 10% 그리고 15년에 18% 정도 합병증이 발생하는 걸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15년까지 추적 관찰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복부 초음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15년 이상 무증상이라면은 그 이후에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추적 관찰을 종료를 해도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담석증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소화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사실 담석증과 음식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음식만이 담석증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식 조절을 잘 한다고 해서 담석이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담석과 요석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석은 요로에 생기는 결석이고 담석은 담낭이나 담도에 생기는 결석인데 요석의 경우에는 칼슘 섭취를 제한하고 물을 많이 먹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석은 그것과는 연관이 없는 소화기관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칼슘 섭취 제한이나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담석증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양성질환 가운데 우리가 용종에 대해 좀 알아볼 텐데요. 담낭에 생기는 담낭 용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예, 담낭 용종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담낭에 생기는 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혹들은 대장이나 위에 용종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담낭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는 무증상이고요. 7% 정도의 유병률을 갖고 있다고 밝혀져 있고 복부 초음파나 검진 시에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담낭 용종은 중요한 것이 종양성과 비종양성 용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종양성 용종은 암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비종양성 용종은 암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음파 그림인데요. 초음파에서 보면은 이렇게 새까맣게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보이는 것이 이것이 담낭입니다. 네. 그 주위에는 간이 둘러싸여 있고요. 담낭 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용종입니다. 그것이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크기가 중요한데요. 실제로 1cm가 넘어가면 암이 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1cm보다 작은 경우에는 암이 안 되는 용종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크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담낭 절제술을 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이건 콜레스테롤 용종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노란색 용종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담낭 용종을 비종양성과 종양성으로 나눈다고 하셨는데 이 종양 종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담낭 용종에는 말씀드렸듯이 암이 될 수 있는 종양성 용종이 있고요. 암이 되지 않는 비종양성 용종이 있습니다. 종양성 용종에는 전암성 병변이라고 알려져 있는 선종 그리고 이것이 암이 된 선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암의 90%는 선암이 차지하는데 10% 정도는 편평세포에서 발생하는 편평세포 암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종양성 용종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종양성 용종에는 암이 안 되는 아까 살펴보았던 콜레스테롤 노란색 용종 그리고 염증 때문에 생기는 그리고 과형성이나 담낭 성근종증, 섬유근종, 지방종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콜레스테롤 용종인데 그것은 비종양성이기 때문에 용종이 발견됐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비종양성 중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이 콜레스테롤 용종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십시오. 예, 콜레스테롤 용종은 가장 흔합니다. 60%에서 70%까지 용종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은 여러 개가 보이게 됩니다. 단일 용종보다는 비초음파에서 여러 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양성 비종양성 용종이기 때문에 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1cm보다 클 때는 양성과 악성이 구별이 어려워서 이때는 역시 주의해야 될 용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이 암이 되지는 않지만 빈도수가 높은 콜레스테롤 용종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또 비종양성 중에 하나인 담낭 선근종증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담낭 선근종증은 담낭의 점막에 있는 상피세포들이 과증식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담낭 내부 점막이 이렇게 있고요. 그 점막의 상피세포들이 깊게 파고들어서 벽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담낭의 근육층인데요. 근육층까지 파고들게 되면 어떤 특정 구조를 만들게 되고 이 구조 때문에 초음파에서 보면은 해성꼬리 징후라고 하는 뒤쪽으로 이렇게 폭포수처럼 뒤로 빠지는 해성꼬리처럼 보이는 이런 특징들을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질환입니다. 네, 담낭 선근종증은 이제 뭐 동굴에서 보면은 막 종유석처럼 이렇게 뭐가 네. 있는 것처럼 예, 그런 맞습니다. 모양으로 좀 발견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선종을 알아볼 텐데 선종은 이제 대장의 경우에는 암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낭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대장에 있는 선종 그리고 위에 있는 선종처럼 담낭에 있어서도 선종은 전암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것은 보통 단일 종괴로 발견이 되고요. 콜레스테롤 용종은 여러 개가 발견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비해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용종의 특징은 안쪽에 혈관이 증식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초음파 사진에서 혈관을 찾아낼 수 있는 도플라라는 것이 있는데 이 창을 대보면 그 안쪽에 빨갛게 혹은 파랗게 이렇게 혈류가 가는 것이 보이고 이것이 담낭 용종 안에 있는 혈관이고요. 이런 혈관이 많이 분포한다면 이것은 선종이나 선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의 수술을 해서 조직을 살펴보면 이렇게 담낭의 안쪽에 용종이 있고 이 환자는 담낭 선종으로 밝혀진 환자이긴 한데 가끔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담낭 용종의 그 악성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기는 10mm, 1cm가 넘어가는 경우, 그리고 단일 용종인 경우, 그리고 고령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은 악성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고 담석이 동반돼 있거나 무경성, 여기서 무경성이라 하면 목이 없는 용종들, 옆으로 퍼지는 용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더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쪽 초음파에서 보면은 새카만 담낭이 보이고 그 안쪽에 뒤에 그림자가 없는 이런 용종이 보입니다. 이쪽하고 구별되는데 이쪽에는 뒤에 그림자가 생기게 돼서 담석이 동반돼 있을 걸로 보이고 예. 이쪽은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은 용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형태의 무경성 용종은 그리고 단일 용종은 담낭암에 가까운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담낭 용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초음파 같은 검사를 또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진단법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담낭 용종의 진단법에는 담낭 초음파가 일단 있겠고요. 그다음에 CT 그리고 내시경 초음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복부 초음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진이 복부 초음파 사진인데 이렇게 간 실질 안쪽에 이렇게 담낭이 보이고요. 그 안쪽에 유경성의 용종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용종을 CT 사진으로 보면 혈관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조형이 되는 허옇게 보이는 이 쓸개 안쪽에 용종을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내시경에 초음파를 달아서 12지장이나 위에 대보면 담낭 벽이 어느 정도까지 침범이 됐는지도 볼 수 있는 내시경 초음파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면 용종의 크기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환자의 나이라든지 증상의 유무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겠죠? 담낭의 용종은 일단 크기가 중요해서 1cm보다 크다면 즉각적으로 수술을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 크기가 작다면 증상 유무를 살펴서 증상이 있다면 크기가 작더라도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증상과 크기가 둘 다 작으면 위험인자를 봅니다. 나이가 60세가 넘거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위험인자가 있다면 크기가 작더라도 수술로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5mm 이하짜리는 추적하거나 그러지 않고 추적을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초음파를 하면서 추적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담낭에 생길 수 있는 담석과 용종 그리고 치료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 생기는 양성 질환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담석 때문에 생기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인 근만성 담낭염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초음파상에서
담낭이고요. 그 안쪽에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 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CT에서도 역시 담석이 보이고 이것이 담즙이 나가는 담낭관을 막게 되면은 안쪽에 담낭 정체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 안쪽에서 담낭 정체 현상 때문에 균이 자라게 되면 그것이 급성 담낭염입니다. 이것은 담석이 빠지지 않는 한 안쪽이 계속 염증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수술로 담낭을 제거해 주는 것이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 담석이 담낭벽을 만성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 담낭벽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만성 담낭염을 유발하는 원인인데요. 만성 담낭염 같은 경우에는 증상 유무에 따라 수술을 조금 뒤로 미뤄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담석이 들어있고 염증이 있었다면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술을 적극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는 담낭 안쪽에 여러 개 담석이 들어있는 이런 모습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볼 질환이 이제 석회화 담낭인데요. 이 모양 때문에 그런지 도자기 담낭이라고 불린다면서요? 이것 좀 예. 설명해 주십시오. 석회화 담낭은 말 그대로 담낭이 석회화가 돼서 도자기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의 임상적인 의미는 담낭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성질환이지만 수술을 해야 된다는 데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간에 담낭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데 석회화된 병변은 역시 초음파가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뒤쪽으로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에서 뒤쪽으로 그림자가 생기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게 되고요. 엑스레이에서도 석회화된 담낭을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꼭 도자기 같다고 해서 도자기 담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담낭암과의 연관성이 있어서 담낭 절제를 증상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질병입니다. 네. 이렇게 담낭 양성 질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꼭 정리해야 할 점 한번 요약을 해주시죠. 이것만은 기억하자. 네. 예. 예, 담낭 질환에 대해서 이것만은 기억하자를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크기가 작은 단순 담낭 담석증은 암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낭 용종은 크기에 따라서 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담낭 용종이 작다면 이건 역시 경과관찰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크기 및 위험인자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적 검사와 그 용종이나 담석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담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인자 중에 급격한 체중 감량과 이것뿐이 아니라 비만도 같이 위험인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성인병은 비만이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급격한 체중 감량 역시 다이어트 역시 몸에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낭 성근 종증에 대해서 물어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암은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암이 되진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다른 질병과 헷갈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질환 자체는 양성 질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담낭 양성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담석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시금치나 멸치를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네. 시금치와 멸치 같은 것들에는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칼슘 때문에 생기는 결석 질환은 요로결석입니다. 담석은 요로결석과는 다른 부위에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칼슘 섭취를 제한한다고 해서 그리고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예방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담낭을 제거하면 담즙 조절이 원활하지 않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담낭은 담즙을 농축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배출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담즙이 담낭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담낭이 없다면 여러 가지 조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여성의 경우에는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면 담석증에 걸리기 쉽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담석증의 위험인자 중에 여성 호르몬제 복용 등이 있습니다.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되면 몸에 콜레스테롤 대사나 여러 가지 대사의 불균형을 일으켜서 콜레스테롤 담석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담낭 양성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이 담석증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담낭암으로 변하는 건가요? 네, 담낭에 있는 담석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게 암으로 발전하는지 궁금해하셨는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담낭에 있는 담석은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암이 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담석 때문에 그림자로 인해서 뒷부분이 가려질 수가 있는데요. 그 안쪽에 용종 같은 것들이 숨어 있다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담석증이 양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추적 검사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손톱만큼 작은 용종도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네, 크기가 작은 담낭 용종의 경우에는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셨어요. 크기 관련된 부분은 담낭의 용종이 10mm가 넘으면 무조건 수술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 5mm가 넘어가면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위험 인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하지만 5mm 미만의 작은 용종이라면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것 없이 추적 검사만으로 충분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끝으로 담낭 양성 질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담낭 양성 질환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담낭 양성 질환은 암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찾아오셔서 용종이 있어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용종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오히려 용종 경과 관찰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적고 담석증은 암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없다면 걱정해야 될 문제들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면 병원에 오셔서 상담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가 뭐 내시경 받을 때도 이제 용종 같은 경우 있으면은 예,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제거하는 것처럼 담낭 쪽의 양성 질환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담낭 양성 질환에 관해 알아봤고요. 도움 말씀에는 소화기내과의 이상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여기면서 방치했다가 이 담낭 질환을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좀 위험 인자가 있다. 뭐 여성이거나 좀 고령이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싶으신 분들은요. 복부 초음파로 간단하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기적인 검사가 꼭 중요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소화불량 같은 단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경우 더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잘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